자, 기초양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양리는 국가고시에 2문제 출제되는 과목이고요. 기초간호학개요 과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기초양리 1단원 약물과 약물작용에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약의 이름, 조제 형태, 그리고 약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론과 국가고시 나왔던 문제풀이까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약물의 이름인데요. 자, 약물의 이름 4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명, 속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을 만든 사람이 명명하는 거예요. 즉, 공식화되기 전에 약을 만든 사람, 즉, 약을 개발한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자, 일반명, 속명, 약을 만든 사람이 명명한다. 개발한 사람이 명명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화되기 전의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공식화가 된 후에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약전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약전명은요, 공식화된 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약전에 수록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자체 약전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쓰는 약전도 있어요. 그래서 약사전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전은. 자, 약전에 수록된 이름, 즉 공식화된 후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약전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학명은요, 약재의 화학적 이름을 서술한 거예요. 화학적 이름을 서술한 것을 화학명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상품명인데요. 상품명은 다른 말로 상표명이라고도 하고 약을 제조한 제조업자, 즉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약을 제조한 제조업자 또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진통제로 많이 사 먹는 타이레놀 있죠? 자, 그럼 우리 약국 가면 보통 타이레놀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레놀은 사실 약의 이름이라기보다 상품의 이름이에요. 상품명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타이레놀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타이레놀의 안에 들어있는 그 약의 이름, 즉 약전명에 들어있는 약의 이름은 아세트 아미노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약국에 가서 아세트아미노펜 주세요 라고 하면 약전명을 불러서 주라고 한 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상품명인 타이레놀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에서 만든 또 다른 약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전명 아세트아미노펜, 상품명은 타이레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자, 약물의 이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만든 사람 또는 개발한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 공식화되기 전이다. 그럼 무슨 이름이죠? 일반명, 속명이라고 하고요. 자, 공식화된 후에 약사전, 즉 약전에 수록됐다 라고 하면 약전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약전명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약재의 화학적 이름을 서술했다 라고 하면 화학명. 자, 그리고 약 제조한 사람, 제조업자 또는 제약회사라고 하죠.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름, 상품명, 상표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가지고 여러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상품명이 타이레놀일 뿐이다. 뭐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다른 상품명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전명, 즉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약물의 이름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약물의 조제 형태인데요. 자, 약물의 조제 형태는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액체, 고체, 반고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약물의 조제 형태 크게 3가지로 어떻게 나눈다? 액체, 고체, 반고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액체 종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액체 종류 중에서 액, 용액 또는 물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액, 용액, 물약 다 똑같은 용어고요. 어떤 용어로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액, 용액, 물약. 자, 이거는 약을 물에다 탄 거예요. 자, 약을 어디다 탔다? 물에다 탔다.
자, 그런데 이 액 같은 경우는요, 따르기 전에 용액을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 자, 흔들어주는 이유는 왜 흔들어준다? 농도를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흔들지 않으면 아래쪽에 침전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흔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그리고 액 용기에 입을 대고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자, 입을 대고 먹으면 우리 약의 변질의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대고 먹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럽입니다. 자, 시럽은 약을 설탕물에 탄 거예요. 자, 설탕물에 타면 약의 쓴 부분이 조금 감소되겠죠. 그래서 우리 약을 잘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시럽 제제로 약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약을 설탕물에 탄 것을 뭐라고 한다? 시럽이라고 한다. 실제로 약에 설탕은 아무리 첨가가 되어도 약의 효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약을 써하는, 우리 약을 많이 쓰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설탕은 더 이렇게 첨가해서 줘도 되지만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같은 거를 첨가해서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탕을 더 넣어서 주는 건 괜찮아요. 자, 시럽은 약을 어디에 탔다? 설탕물에 탔다. 자, 다음 세 번째는 팅크제인데요. 팅크제는 생약에 에탄올이나 물을 첨가한 거예요. 자, 팅크제는 생약에 에탄올이나 물을 첨가했다. 자, 네 번째, 유타객과 다섯 번째, 현타객. 이거는 묶어서 볼게요. 자, 유타객과 현타객. 유타객 같은 경우는요, 우리 물에 불용성인 액체 상태의 약을 섞은 거고요. 현타객은 물에 불용성인 고체 상태의 약을 섞은 거예요. 자, 유타객, 현타객 모두 약은 불용성이에요. 그런데 약이 액체 상태다 그러면 유타객, 약이 고체 상태다 그러면 현타객입니다. 자, 다시 유타객은 물에 불용성인 액체 약을 섞은 거. 현타객은 물에 불용성인 고체의 상태의 약을 섞은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섯 번째 로션은 액체 상태의 외용제다라고 표현해요. 자, 외용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지 않고 바깥에 적용하는 거죠.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션은 액체 상태의 외용제다라고 합니다. 자, 외용제가 우리 세 가지 나올 거예요. 일단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로션은 액체 상태의 외용제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사제인데요. 주사제는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우리 체내로 직접 적용하는 무균제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고체 조제 형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 조제 형태로 첫 번째, 가루약이 있는데요. 가루약은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캡슐약이라고 해서 우리 밑에 보시면 캡슐 또는 캡 또는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좀 같이 봐주시고요. 캡슐은 말 그대로 캡슐 속에 약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은 분말일 수도 있고요. 과립일 수도 있고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뭐 풀 형태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어쨌든 캡슐 안에 약이 들어있는 것을 캡슐약이라고 하고 고체 조제 형태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알약인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약의 형태죠. 자, 알약 또는 정 또는 정제라고 하고요. 시험 출제 됐던 부분이죠. 자, 정제의 뜻은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했다. 이 일정한 모양이 동그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타원형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약간 네모난 모양일 수도 있고 약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해서 만든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정제 또는 알약 또는 정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출제 됐었어요.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하여 만든 것은 정제라고 하고 약물의 조제 형태 중에 누구에 해당하는 형태다? 고체의 종류 중에 해당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좌약인데요. 좌약 가장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좌약은 고체 상태의 외용제입니다. 자, 외용제 두 번째 나왔죠. 자, 아까 액체 상태의 외용제는 로션이었어요. 그리고 고체 상태의 외용제는 뭐다? 좌약이다. 자, 좌약은 보통 항문 또는 요도, 질, 귀, 코 요런 데 적용을 하죠. 그래서 고체 상태의 외용제 이런 말 나오면 답이 누구다? 좌약이다.
좌약은 어떻게 만드냐면 약물을 기름과 좀 혼합해서요.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데 체온에 녹아서 그 약효를 발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냉장 보관했던 약은 실온에 녹인 후에 사용을 합니다. 자, 좌약 정리할게요. 좌약 한마디로 고체 상태의 외용제다. 그리고 체온에 녹아서 약효를 발휘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했던 약은 실온에 녹인 후에 사용한다. 라는 부분. 자, 마지막 약물의 조제 형태 반고체입니다. 자, 반고체 종류로 연고가 있는데요. 연고는 반고체 상태의 외용제다라고 보십니다. 자, 외용제 세 가지 다 나왔죠? 자, 우리 외용제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액체 상태의 외용제 아까 로션이었죠. 그 다음 고체 상태의 외용제 좌약이었고요. 그 다음 반고체 상태의 외용제 연고입니다. 외용제라는 것은 우리가 먹지 않고 바깥에 적용하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외용제 로션, 고체 상태의 외용제 좌약, 반고체 상태의 외용제 연고. 자, 그리고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하여 만들었다. 그러면 답이 누구죠? 정제 또는 정 또는 알약이다. 자, 그리고 우리 물약 또는 액, 용액 같은 경우 액을 따르기 전에 흔들어준다라고 했어요. 흔들어주는 이유는 뭐였죠? 농도를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자, 약물의 조제 형태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액체, 고체, 반고체. 자,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약물의 관리 부분이에요. 자, 약물의 관리 부분에서 첫 번째, 약물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약물의 보관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약물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일단 30도 이하의 실온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겠죠. 당연히 햇빛,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좋고요. 항상 뚜껑은 닫아놔야 돼요. 알약이라도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에 뚜껑은 항상 닫아둔다. 이런 것들은 일반 약물의 보관 방법입니다. 자, 실온 보관한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직사광선은 피한다. 뚜껑은 항상 닫아놓는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에 있는 냉장 보관 약물입니다. 자,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물들, 즉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약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는요, 온도가 2도에서 5도 정도 된다고 해요. 자,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물 종류 외워주셔야 돼요. 자, 혈청, 그리고 예방용 백신 또는 검사, 용액. 그 옆쪽에 보시면 BCG 백신 하고 나와 있죠. 결핵 예방접종 약 이름이죠. 결핵 예방접종을 우리가 BCG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PPD 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PPD 용액은 우리가 투베르쿨린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검사 용액이죠. 그래서 BCG 백신과 PPD 용액 모두 다 우리 냉장 보관한다라는 거. 자, BCG, PPD 이런 부분 결핵에 대한 내용은 질병 과목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둔 부분이 있어요. 질병 과목에 결핵 파트 가시면 설명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냉장 보관하는 약물 종류 계속해서 보시면 인슐린, 그리고 간장 추출물,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까지 해서 냉장 보관 약물입니다. 냉장 보관 약물 종류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혈청, 예방용 백신, 즉 예방 백신, 검사 용액, 인슐린, 간장 추출물,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자, 이런 것들은 냉장 보관을 한다. 반드시 종류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기름 종류 약물은 10도씨 전후로 보관을 하더라. 자, 그리고 별도 칸막이에 보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먹는 약과 바깥에 적용하는 약은 따로 보관을 해야 돼요. 별도 칸막이에. 그래서 외용제들 있죠. 로션이나 연고 또는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 이런 것들은 바깥에 적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칸막이에 보관합니다. 자, 그리고 향정신성 약물은 잠금장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 뭐다?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아편제제나 마약 같은 경우는 우리 이중잠금 장치를 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자, 이중잠금 장치로 우리 열쇠가 2번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무 교대 시마다 안에 있는 마약의 수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약의 현재 있는 수량과 마약 서류, 즉 마약 대장과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마약 대장에는 2개가 있다고 했는데 마약 금고 안에는 하나만 있다. 그럼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 전 듀티 때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무 교대 시마다 반드시 수량을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열쇠는 누가 보관하냐면 책임 간호사가 보관합니다. 열쇠 보관은 누가 한다? 책임 간호사가 보관한다. 자, 그리고 마약을 혹시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약국에 반납합니다. 자, 그 밖의 보관 방법으로 표지가 손상된 것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표지나 라벨이 손상된 것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것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유효기간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라고 나오면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효기간 지난 것은 버린다. 그러면 틀려요. 보고해서 처리한다. 자, 그리고 백신은 우리 냉장 보관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백신 냉장고의 온도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 온도 점검은 하루 2회 한다. 그리고 기록 보존 기간은 2년이다. 자, 온도 점검 하루 2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약물의 보관 방법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외워볼게요. 자, 일반 약물은 실온 보관한다. 그리고 선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누구 피해야 돼요? 직사광선 피하고 항상 뚜껑은 닫아 놓는다. 자, 중요한 거 냉장 보관 약물이었어요. 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약물 혈청, 예방용 백신, 검사 용액, 인슐린, 간장 추출물,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이런 것들은 냉장 보관 약물이다. 기름 종류 약물은 10도씨 전후로 보관하고 별도 칸막이에 보관하는 것들은 바깥에 우리 몸 바깥에 적용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외용제인 로션이나 연고,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 이런 것들은 별도 칸막이에 보관을 하더라. 향정신성 약물 잠금장치 하고요. 아편제제나 마약은 잠금장치 중에서도 이중잠금 장치를 해야 된다. 자, 이때 열쇠는 누가 보관한다? 책임 간호사가 보관을 하고 마약은 투여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고 약국에 반납한다 라는 거. 그리고 시험에 마약이 나오게 되면 몰핀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몰핀은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 중 하나죠. 자, 그리고 그 밖에 표지 손상된 것, 침전물이나 변색된 것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효기간 지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처리한다. 그리고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 하루에 몇 회? 2회 하고 기록 보존 기간은 2년이다.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약물을 담는 용기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밀봉 용기. 자, 밀봉 용기라는 것은 미생물 침입으로부터 우리 약물을 보호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바이알이나 앰플 같은 용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밀 용기는 우리 열었다 다시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용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밀폐 용기는요. 약물을 저장하는 동안만 손실, 파손, 이물의 혼입을 막는 용기입니다. 마지막 차광 용기인데요. 차광 용기는 우리 광선을 차단하는 햇빛을 받았을 때 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보관하는 용기, 차광 용기입니다. 과산화수소수 같은 약을 우리 처광 용기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해요. 약물 용기의 종류는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국시 출제됐던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약물은 뭐냐? 자, 이중 잠금 장치 해야 되는 약물은 마약이었죠. 자, 마약 또는 아편제제라고 하는데요. 마약의 대표 주자로 몰핀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죠. 그래서 답은 5번 몰핀입니다. 자, 문제 2번. 항문, 질, 요도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 상태 외용제 물어봤죠? 자, 고형의 외용제, 자, 누구였죠? 좌약입니다. 1번 좌약. 자, 우리 외용제 3인방 있었어요. 액체 상태 외용제 있었죠? 액체 상태의 외용제 누구였죠? 액체 상태 외용제는 로션입니다. 자, 그리고 반고체 상태 외용제는 연고였죠. 그래서 우리 외용제 3인방, 고체 상태 외용제는 좌약, 액체 상태 외용제는 로션, 반고체 상태 외용제는 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시럽이 나오는데요. 시럽은 약을 어디에 탄 거죠? 설탕물에 탄 거죠. 어린아이들 약 쓰지 않도록 설탕물에 탄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제는요. 우리 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정제 시험에 나왔었다라고 했었어요. 정제는 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해서 만들었다. 캡슐은 말 그대로 캡슐 안에 약이 들어있는 것을 캡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